네, 제16회 제주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력의 일환이 바로 오늘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제주 포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열정, 지금부터 함께 세 번째 세션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주제는 세계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의 히스토리를 담은 기조 연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서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허정옥 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개회사로 이번 세 번째 세션 또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신데요. 이후에는 좌장님 모시고 저희가 또 토론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대화, 또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들 전해주실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저희가 개회사를 나눠 듣고 이어서 좌장님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장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착석을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단상에 나와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 세기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를 주관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해 제주 포럼을 주최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평화연구원에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더하여서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사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곳 제주까지 100년의 역사 그 자체이시죠. 움직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신 김형석 교수님께서 몸소 비행기를 타시고 여기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1920년 7월 6일 일제강점기에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숭실중학교에서 윤동주 시인과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서 배우셨고요. 김수환 추기경을 대학 후배로 두셨고 박두진, 박목월 구상시인과 사귀셨고 북한 김일성 위원장과 창덕소학교 선후배 사이로 아침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근대사를 몸소 겪으신 우리나라 역사의 산 증인이시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곳, 이 순간 또한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가 필요하시면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치 그 바다에 들어가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션이 매우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수님께서 비행기를 타실 적에 탑승권상의 연세가 1살이었답니다. 근데 올해는 2살이 되었다는 점 또한 역사적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자, 우리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1943년 일본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하셨는데요. 이때 김수환 추기경이 바로 후배셨죠. 1954년부터 85년까지 연세대 철학과에서 가르치셨고요. 안병국, 김태길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철학자로서 1959년 고독이라는 병,
1961년 영혼과 사랑의 대화, 1979년 잠들지 않은 영혼을 위하여, 1998년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2006년 인생이여 행복하라, 2015년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이때가 96세, 여전히 사랑을 추구하시고요. 2016년 100년을 살아보니, 2018년 행복 예습, 그리고 2019년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 그리고 최근입니다. 2011년 100년의 독서 등을 저술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철학자이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며 작년 제주포럼에서 노년의 재발견이란 세션의 특강에서 75세까지 성장하고 90세까지 달려라, 목표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는요, 백수 청년, 여기서 백수는 100세를 사신이지 백수 노인컴이 아닙니다. 백수 청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청년들은 제주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대입니다. 2018년 기준 제주도 청년 인구 17만 7,689명이더군요. 제주도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중심 세력이십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주도는 청년 정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것이요, 돈 가는데 마음이 간다고 했죠. 2011년 정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년, 25년, 5년간 5년 계획의 정책 방향 연계해서 5대 정책 분야에 88개 청년 정책 사업비 619억 원이 투입되고 있더군요. 이게 제주도정 재반 정책 중 단년 독보적인 최고 금액입니다. 특히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주 더 큰 내일 센터, 또 청년들과 소통하는 청년센터, 그리고 청년 다략 등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제주도로 하여금 청년 정책의 중심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마련한 제주 포럼의 청년 세션 세기의 대화 또한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제주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 조선시대 제주도 백성들은 육지 출입을 금하는 출육 금지령 약 200년간 국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전쟁의 넘버원 군수물자인 말을 키우고 전복, 해삼 등 해조류, 표고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해서 중앙정부로 진상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평평해서 2000년도에 정부는 우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선포했고요. 제주도는 국제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제주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제주평생교육장학재단의 전신이자 또 토대가 되었고요. 저희는 해마다 3월이면 제주인재육성 장학금을 제주 청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3명에게 3억 7천만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인재육성 장학기금을 더욱 확충해서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동시에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 청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제11대 예산결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늘도 예결위가 열리셨는데 이 일 때문에 이제 특별히 먼저 나오신 겁니다. 현재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및 예결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3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공로상 받으셨고, 특별히 여러분 제주도 청년들 청년 문제에 관심이 가장 많으신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청년 반상회, 또 다채로운 의정 칼럼에서 청년이 설 자리라든가 제주인재 육성의 요람, 탐나 영재관 설립 등 많은 정책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 김황국 의원님 또한 청년이시며 청년 의원으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가 좌장으로 모시게 된 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이크를 이 세션 좌장이신 김한국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잊을 수 없는 자리,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응원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허정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제2특별자치도의회 김한국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100년을 살아가고 있는 선배 세대의 소중한 경험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는 후배 세대와의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을 이루는 세대 간의 포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허정옥 원장님께서도 소개하셨지만 오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왕성한 활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의 강연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석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작년이 바로 제가 100세가 됐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 선물은 지팽이입니다. 나이 많으니까 짚고 다니라고 지팽이가 왔는데 거기에 설명을 보니까 조선 왕조 시대에는 임금님께서 80세 넘은 사람들한테 지팽이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80 넘도록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적으니까 80 넘어서 보냈는데 지금은 100세 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지팽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100세 가지고서는 청와대에서 보낸 지팽이를 못 받을 것 같고요. 아마 120세나 돼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의 인생이 길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새롭게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와 내 친구들 경우를 이렇게 쭉 보면 몇 살쯤에서 언제쯤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가 아주 소중한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50, 60이 돼서도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남이 사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되지 못하고 평범한 그저 누구나 겪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조용히 언제쯤 내가 나 자신을 발견했는가, 내 소질에 대한 또 내 취미에 대한 것, 그리고 내 개성, 다른 사람은 못 가지고 있는 내 개성을 내가 언제쯤 찾아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25세쯤 될 때까지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에 남거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일찍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10대에 발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하시는 분이 윤동주 시인이 나와 함께 중학생활을 했다고 소개해 줬는데, 제가 윤동주 시인을 존경하고 있는 뜻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윤동주 시인은 나는 시인으로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60이 되거나 70이 되거나 죽을 때까지 나는 가장 훌륭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시인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중학생이 될 때부터 몇 번의 시를 쓰기 시작하고 그걸 일생 동안 계속하려고 하다가 일제시대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150년 가까운 연세대학교 역사가 있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보면 30대 이전에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입니다. 근데 그 윤동주 형은 10대 초반부터 나는 시인이 된다고 시를 써서 내 인생을 산다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내 동창 가운데 홍창희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난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왜 내가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 일찍 죽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좋은 소아과 의사가 돼서 저 어린애들이 어른 되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 뜻, 어떤 면에서 보면 사명감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아과 의사 가운데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소아과학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홍창희 박사를 다 그렇게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난 내 친구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참 훌륭하다고 존경합니다. 서울의 현대그룹에서 세운 아산병원인데 거기 병원장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제 우리 소설가 가운데 황순원 작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는 윤동주 시인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분 또 학년으로는 나보다 좀 선배인데, 그 황순원 선배도 내가 보면 그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나는 소설을 써서 작가로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참 좋은 작가가 돼서 우리 한국 문학의 역사적 아주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니까 난 그럼 어떡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나는 무엇을 하면 좋는가? 그런 고민을 나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4학년이 되면서 나 혼자 생각에 내가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철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철학책들을 읽었고 철학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걸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시인이 된다든지 소설가가 된다든지 철학자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 운명적으로 타고나겠는데 그건 다 가난하게 살고 고생스럽게 사는 건 우리 자신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바꿔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가만 보니까요, 암만 뭐 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교수가 되는 것이 수입이 더운 것 같고, 또 교수 못 되는 소설가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은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앞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뭐든지 앞서기만 하면 뭐 가난하게 산다든지 어렵게 사는 건 아니고 존경받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고 있는가, 내가 50, 60이 됐을 때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꿈을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이런 사람에게는 10대 후반부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교편도 한 7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또 한 30여 년 동안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 중고등학교 때에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대학에 와서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꿈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 대학에 갔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이 대학을 갔으니까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맡은 책임을 다 감당했는데, 요새는 우리 젊은 사람들 가만 보면 목적 없이 대학에 갑니다. 남이 다 가니까 나도 갑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교육계가 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서울대학이라든지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 개성이나 내 취미하고 맞지 않는 과목을 택해 가지고 가서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민구안이 적어도 대학에 갈 때쯤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대학에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에는 이제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 교육을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시대하고 달라서 여러분은 다 이제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20년 더 높아질 텐데, 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교육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그저 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다니면 된다, 학교에서 교육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교육의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내가 나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 다 교육인데, 내가 나 자신을 키워간다 하는 것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 여러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만은 90쯤 되고 나니까 내 친구들이 대부분 세상 떠나고
건강도 좋지 못해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가 90이 됐으니까 내 인생도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게 되니까 그대로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일을 계속하게 되니까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내가 90이 넘었지만은 역시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내가 나 자신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계속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나같이 산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된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나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올 겁니다. 90 넘어서도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의 먼 앞날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이제 90이 되니까요. 이제 나이도 많고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공부도 계속하고 일도 계속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 좀 이제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일기를 쓰게 됩니다. 쓰면 재작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걸 읽어보고요. 작년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재작년에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점이 잘못됐구나 말이요. 앞으로는 달라져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책을 쓸 때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썼는데 독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책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격려하게 되고 내가 나를 키웁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지금 100살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도 내가 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글 배우고 다른 사람과 같이 대학을 졸업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내 인생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나이 들어서도 내가 나를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은가 하는 문제인데요. 아주 쉽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이다. 여러분의 일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리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은 백리길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10년입니다. 중학교까지는 20년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것은 30년입니다. 이것은 학교가 교육을 키워해주고 나라가 키워줍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차 이제 백리길을 생각할 때 10리, 20리, 30리까지는 나라에서 또 누구나 다 받는 교육이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30리쯤 가서 기차에서 내리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70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내가 나를 교육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키워가는 70리가 남습니다. 대학에 가는 사람은 40리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것을 내려서 나머지 60리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십니다만은 선진국가에 가게 되면 의무교육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흑인 가정의 어린애들이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되면 부모가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등학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리까지는 기차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70리는 걸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리가 더 중하고 또 대학에 가는 사람은 40리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나머지 60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서 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는 성장하지 못하는가? 민주주의도 잘하지 못하는가? 40리 기차를 타고 가서 나머지 60리를 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젠 됐지. 그걸 끝냅니다. 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나 뭐 대학도 못 갔는데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만 나머지 70리를 내버립니다. 그거 이제 교육의 우리 잘못입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가 책임맡고 나머지 60리, 70리 교육은 내가 내 교육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백리길 인생을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 내가 자라는 시대에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또 목적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 사회에 나오게 되면 지도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못 간 사람,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못 간 사람들 가운데 또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게 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인생인데 성공하는 인생이 저런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공무원 가운데 김수학 씨라고 있습니다. 고향은 이제 경상도 경주입니다. 그분 내가 잘 아는 분이고 오랫동안 이제 친분을 가지고 지냈는데 진심으로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저런 위치에 있었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친구입니다. 내가 그 김수학 씨를 처음 만난 것은 그분이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대구시장 때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다 끝내고 이제 시장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들, 딸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에 가고 있는데 나는 고등학교, 대학을 못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못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면사무소에 급사비스시 들어가 있었는데 윗분이 아주 좋은 분이 있어서 야, 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보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시험 보라 마라. 그러면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도 얻게 되고 그런데 공부를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서 정말 날 사랑해 주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정고시를 봐가지고서 중학교 과정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 끝내고 또 이제 대학 과정도 자기가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또 여러 번 봤습니다. 나보고 그래요. 저를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 다 합해서 아마 10번은 더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참 고마운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더니 이번에는 그분이 경상북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도청 직원들한테 또 좀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강연을 쭉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친해졌으니까요. 그 해주고 그랬는데 얼마 있더니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또 그 국세청 직원들 위해서 여러 번 강연을 갔습니다.
그 국세청장으로 이제 공식은 끝났습니다. 공식이 끝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명칭이 달라졌겠죠.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국영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됐습니다. 그 일을 쭉 돕다가 나이 많으니까 이제 끝나고 쉬려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 동생 되시는 전경환 씨가 새마을본부 중앙회 회장을 보다가 또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저 새마을본부 중앙회 회장을 세 사람을 뽑아야겠는데 누가 좋을까 의논해 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후보를 뽑아봤는데 행정력도 있어야죠. 인격도 갖춰야죠. 학식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점에서 인격적으로 존경도 받아야 합니다. 그 누굴 뽑을까 하다가 그 김수학 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좀 맡아달라고. 그것까지 끝내고 일생에 이제 공직을 끝냈습니다. 난 그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요, 내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전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의 교육을 저희가 책임진 겁니다. 그래서 십리밖에는 기차를 못 탔지만은 나머지 90리를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삼성그룹을 창설한 이병철 회장 있죠. 그분이 어느 학교 나왔나 하면 다들 잘 모릅니다. 하나 아는 것은 서울에서 중동중고등학교가 있죠. 별로 이름 없는 학교입니다. 야간 학교고 이제. 그런데 거기 나온 건 압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좀 이제 공부했지만 정식적으로 졸업상을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학교가 모교라고 해서 맡아서 지금 좀 좋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제 기업체 교육 때문에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보면요,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럽니다. 또 우리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나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은 기업을 하니까요, 꼭 무슨 대학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의 백리길을 다 간 겁니다. 또 국가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까지는요,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항상 1등으로 뽑히는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그 행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불합화 있고요. 미국은 20등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덴마크이 첫째입니다. 그 덴마크 그럼 교육제도가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면요, 전부 고등학교 나옵니다. 그 나라에서 키워주니까 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국에 지역사회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학교는 1년에 8달 동안 운영합니다. 넉 달은 쉬고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고등학교 나오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 지역사회에 가서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거 다 공부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말하면 가구 기술도 가서 공부하고요. 유명하니까요. 돼지 기술, 기능 기술도 가서 공부하고요. 문학도 공부하고요.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8개월 동안 원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고요. 또 그렇게 사니까요, 범죄율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죄짓고 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다시 바꿔야겠는데요. 여러분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난 됐다 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키워야겠다. 내가 내 앞날을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인가 하니 꼭 대학을 가야 하느냐 안 가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남이 다 가니까 나도 대학에 간다 그런데 내 개성에 맞지 않고 취미에도 맞지 않는 활을 선택해 가서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뜻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길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좀 걱정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야겠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좋은가 그게 문제입니다. 제일 첫째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발견한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암만 부족한 사람 같아도 한 가지씩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다. 뭐든지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데 그 내가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려가는 거 그걸 살려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일할 때는 다 똑같이 일하는데 나이 들어 가지고도 취미 활동하고 그래서 또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에만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은 왜 가야 하느냐 하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내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취미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그걸 놓치는 때가 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리 대학에 못 가는 것보다 안 가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겠는데요. 내가 1972년에 미국 남쪽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쭉 보게 되면요. 대학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오고요. 그 공부가 부담스러워서 안 오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대학에 안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학생들은 대학에 많이 안 갑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데 가게 되면 대학 가는 수가 아주 적습니다.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이제 독일 같은 데 보게 되면 한 반에 24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24명 가운데에서 대학 간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10명이 안 됐습니다. 6명, 7명 정도가 돼도 왜 이렇게 대학 간 학생이 많냐고 그랬습니다. 또 거긴 대학이 전부 공짜입니다. 돈 없어야 다닙니다. 나라의 인재 키우니까 그런데요. 그런데도 대학에 안 가는 게 민관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살려가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시대를 사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게 되면 더 소중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30까지는 교육을 받고요. 30에서 60쯤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요. 60에서 90쯤까지는 사회인으로 또 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소중하듯이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소중한 나이는 언젠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그것은 나이 들어서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가 만약에 80이 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내 인생의 절반은 없어졌겠다. 80 넘어서부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계란에 노른자위가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병아리도 깔아오고 계란굿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인 안배옥 선생이나 김태일 선생하고 똑같이 다 걱정해 보았는데 인생에도 제일 황금기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소중한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해보고 얻은 결론은 맹구하니 60에서 75세가 제일 좋았다, 제일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먼 앞날을 바라볼 때 내가 60에서 75세, 80쯤 될 때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렇게 쭉 여러 친구들 보면 아까 그 윤동주 시인, 황순원 시인, 또 홍차희 박사 얘기도 생각하고 또 내가 나 자신도 생각해 보는데 마지막 가서 인생을 성공하고 보람있게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면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못한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보람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14살 났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서 들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서 여러분 좀 그런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4살 나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내가 제일 처음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아버지 보고서 나 이번에 중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한 2, 3일 후에 우리 아버님이 조용한 시간에 나를 찾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했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은 전혀 내가 생각 못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긴 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가정으로 끝난다. 그런데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또 직장 사회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단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국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내가 국가 민족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생각해도요.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전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 우리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뭐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그걸 가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민구안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 아들인 나인데 그 말씀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연세대학교 와서 지금까지 31년 살고 지금 또 명예교수로 또 30년 넘어 쭉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교수들 이렇게 쭉 봅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다 같이 비교해보고 사는데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또 정말 그 좋은 친구다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아는 분은 다 알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다 압니다마는 숭실대학의 안배옥 교수님, 서울대학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님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 10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사회에서 세 사람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기념 사업들도 하고 뭐 이런 거 포럼도 열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가만 보면 다른 교수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교수들은 대학에 있을 때도 항상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어가지는가, 대학에서 내가 무슨 소득을 얻는가, 그렇게 사는 교수들은 다 큰일 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대학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사람들, 학문을 위해서 생애를 바친 사람은 그 대학과 더불어 남습니다. 공무원은 공직과 더불어 남고, 기업가는 기업과 더불어 남고, 예술가는 예술과 더불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왜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맡은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나도 모르게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경제를 절대 빈곤에서 이끌어선 고마운 사람이라도 있고, 그게 불안한데요.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인구하니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은 다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국민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미안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른 대통령은 누구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나라 위해서 일한 때입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더불어 정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절반은 남고 절반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유신헌법을 만들고 내가 영구 집권을 하게 됐을 때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꽃 같은 사람이 목표가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다 우리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남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하게 됩니다. 보람 있게 되고요, 내 인생을 귀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인고 하니 꽃 같습니다. 그건 뭐, 이 다음에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가게 되면 LA,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LA, 로스앤젤레스가 있죠. 그 옆에 가면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작은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게 되면 시청 앞에 길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동상의 3개가 있습니다. 그 아주 크지 않은 도시인데 시청 앞에 쭉 공원이 있고 동상의 3개가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동상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세상 떠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2번째 자리는 누구가 있는 거 하니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동상은 누가 있는 거 하니 인도의 간디의 동상이 있습니다. 난 그때 거기 갔다가요, 그 3 동상을 보고서요, 모든 세계 젊은이들이 저 3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 있어야겠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 동상에 가보게 되면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버림받고 있는 우리 흑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꿈, 그 꿈이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져서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요, 흑인들의 인권이 미국에서 자유와 더불어 높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도산 선생이 나라를 일본에게 뺏기고 이제는 어떡하는가, 모든 희망이 없어졌을 때 선진국가에 가서 내가 배울 걸 배워와야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갔지만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요, 학교 교육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렌지 농원이 많은 곳인데요, 그 오렌지 농원의 농장소를 찾아가서 나 한국서 온 미스터 안이라고 하는 젊은인데 나 여기 좀 일 시켜달라고 말이죠. 내가 일 잘할 수 있겠냐고, 열심히 하겠다고. 거기 가서 오렌지 농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노력하니까요, 주인이 고맙게 봤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면요, 우리 농원에 미스터 안이라고 하는 젊은 애가 와 있는데 그렇게 성실하다고, 아주 자기 일같이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미국을 보고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농장주들이 쭉 그 어린 그 손을 안 도산생과 같이 더불어 일했는데요, 후에 들고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그 도산이 한국에 가서 민족 지도자가 됐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주들이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그때 우리 농장에 와서 일했던 그 젊은 애가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고 말이죠. 동상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도의 유명한 간디 선생입니다.
난 그때 거기서 그거 보고서요,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와서 이 세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도산같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같이, 인도의 간디 선생같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우리 한국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긴 앞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꿈은 무엇인가, 나 자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50, 60, 70이 됐을 때 어떤 인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까 하는 생각을 지금 발견하고요, 새 출발하고요. 그래서 인생의 백리길을 다 가서 성공하고 행복한 생애를 함께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한 시간 같이 가셨는데요, 이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못할 사람도 있는가? 그건 없습니다. 누구나 내 인생의 길이 백리가 남아있으니까요, 인생의 백리길을 다 같이 가서 좀 성공하고요, 행복 있는 생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명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의 나이가 아까 윤동주 시인 말씀하셨잖아요. 윤동주 시인 선생님하고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많이 외우고 공부했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김명석 교수님께서 그 시대의 시대상, 그리고 어찌 보면 인생 역정의 그동안 삶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또 가장 좀 인상에 남고 감동받은 게 지금도 일기를 쓰고 계신다는 그 말씀. 사실 요즘은 일기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뭐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항상 밝은 생각, 참 인상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저도 우리 교수님께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현장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청년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말씀 잘 못 들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저희 청년들이 그래도 교수님 뵙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분의 청년들을 모시고 짤막한 질문을 주시면 우리 교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100세를 사는 동안에 예. 그 핵심이 무슨 질문이세요? 그 교수님 지금부터 우리가 맥혀서 지금 잘뭐 써온 건 없는가요? 예. 어려운 거 아니고요, 교수님.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예. 교수님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여러 인생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 인생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우리 질문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제가 먼저 좀 듣고요. 그다음 교수님의 어떤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어떻게 이제 100세 동안 나를 키우는 거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제가 나이 좀 많으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다음에 여러분 90이 넘으면 우스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나이 많으니까 이제 좀 그러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만 내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하시더라도 지금 연령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나를 키우고 사회를 알고 내 희망을 찾고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독서를 해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좀 많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나를 키우는데 가장 소중한 건 독서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닌 다음에 신사참배로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는데 그 학교를 못 다니는 1년 동안 학교 가는 대신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학교에 갔는데요. 내가 학교를 다시 가고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녀서 손해본 줄 알았는데 학교 가는 대신에 도서관에 가서 1년 동안 책을 읽었더니 1년 동안 학교 다닌 것보다 더 많이 깨달았구나. 더 많이 배웠구나. 그때 이제 한국 문학도 알게 되고 사상가들의 책도 읽었고 철학책을 읽어서 지금 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 삼성그룹에 제가 옛날 그 기업체 위해서 많이 교육을 갔는데요. 한 번 내가 삼성그룹에 온 그 대졸 신입사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배가 20명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이 책은 내 인생에서 고전적인 의미를 가졌다 하는 책 10권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5권 이상 읽어본 사람은 손 들려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대학생들이 저렇게 책을 안 읽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한 말이 뭔가 하니 당신네들이 이 삼성그룹에 와서 과장이 될 때까지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일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과장 이상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게 되면 정신적인 빈곤을 느낀다고. 내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지도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책을 읽으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그룹에 오는 사장을 만났습니다. 삼성그룹 사장님들한테 얘기 갖다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한 번에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그때 그 말씀 듣고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그룹에서는 대정 신입사원 뽑을 때 인문학 출신을 뽑습니다. 인문학은 독서하는 학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제 독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많은 나라 가운데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5나라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되는가 할 때 다들 러시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인문학이 없어졌습니다. 독서를 못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대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5나라 문화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보면 국민이 그 나라 국민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가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스페인이 그 포르투갈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떨어졌습니다. 독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행을 하면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있죠. 이 멕시코에서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도요.
독서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문화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어떤가? 아시아는 일본이 독서하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우리하고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 민족 문화하면 세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남고요. 우리도 남아야겠는데요. 독서를 하게 되면 남고 독서를 안 하게 되면 남지 못합니다. 그럼 그 독서한다고 하는 건 민구안이 인문학을 하는 겁니다. 인문학이 있어서 사상을 남게 되면 민족이 남게 되고 그런데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 짤막하게 물어보겠는데요. 한글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과서 무슨 말로 썼을 것 같습니까? 편지를 쓸 때 무슨 말로 썼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문자가 없었다 하게 되면 없어지고 맙니다. 대만이 있죠. 대만은 원주민들이 다 말은 있었습니다. 그 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말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만 어떻게 되는가? 중국 문화권입니다. 중국 문화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이따만큼 여행하다가 굴 앞에 가면 스위스에 가는데요. 스위스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계에서 문화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문자가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불란서 문화권이고 이쪽은 독일어 문화권입니다. 스위스 문화권은 없습니다. 문자가 없으니까, 언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 문화를 가지고 세계에 남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만약에 세종대왕 때에 한글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문화는 없습니다. 교과서도 다 없습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건 민구안이 독서를 하는 민족은 인문학이 발달됩니다. 인문학이 발달되게 되면 세계 문화로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소설들이 자꾸 외국어로 번역이 되죠. 또 많은 작품이 좀 번역이 되죠. 미안합니다. 나도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요 며칠 전에 무슨 연락을 받았는고 하니 내가 조선일보에 썼던 백세일기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중국에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 있으면 우리 문화가 살고요. 그거 없으면 우리 문화가 없어집니다. 그래 내가 뭐 미안하면 내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이 쓴 책이 영어로 번역되고 불어로 번역되고 일본말 중국어로 번역되게 되면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독서와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좀 오늘 우리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부터라도요 내가 좀 더 많이 독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본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보냈다고 그랬죠. 그 학생들 가만 보면요. 대학에 가서 1년 반 동안은 인문학입니다. 그건 전부 책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하면요. 내 강의 듣기 위해서 적어도 책 3권을 읽어야 합니다. 그걸 안 읽으면 내 강의를 듣고서 학점을 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3권 읽는 게 일입니다. 그래 걔들 가만 보면요. 저녁 먹고부터 책 읽기 시작하다 공부에 시작하던 12시에서 1시까지는 커피타임 쉬고서는요. 1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또 독서합니다. 책 읽습니다. 그리고 4시, 5시에 잠들어서는 아침에 학교로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대학에 다닐 바에는 좀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희망도 여러분이 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그 여러분이 이제 나이쯤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얼마나 천유받겠어요.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보라고 말이죠. 저만큼 높은 문화를 가지고 살게 됐다고 그 힘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런데 동참해서 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까요? 새 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먼저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의 강연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귀감이 되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우리 김지현 학생이 여쭤보는 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목적.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가 하는 건 누구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은 성장하고요. 그런 물음을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는 것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데 첫째는 맹구하니 내가 나를 발견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아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맹구하니 내가 이제 40, 30 넘어서 60쯤까지 일할 때 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일은 왜 하는가,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얘기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니까 한마디만 내가 말씀드리게 되면요. 언젠가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이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쭉 살면서 70대가 넘고 80대가 생각해 보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건 뭐이고 하니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 목적입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정치가들이 내가 이런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 목적 때문에 일합니다. 기업은 왜 하는가? 내가 이 기업을 잘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 목적이니까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왜 교육을 했는가? 제자들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한 번 아까 내가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모든 일의 꼭 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내가 나를 발견해서 완성시키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행복과 도움을 좀 되는 거고 그걸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무관히 우리 생활 단위가 민족과 국가니까 모든 일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함께 남는다. 그거 낭비일 겁니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하다가 뭐 좀 더 시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그만 이제 중단한 얘기했는데 내 친구인 안배옥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을 내가 존경하고 50년 동안 함께 일한 걸 고맙게 생각하는 걸 가만 보면 그 두 분 교수님들은 항상 다른 교수하고 뭐 달랐는가? 다른 교수님들은 나 출세하고 나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민관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렇게 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요, 내가 이제 두 분이 세상 떠나고 나 혼자 남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안병구 선생 참 고마웠다고, 김태우 선생 참 훌륭했다고 다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목적입니다. 여러분 100가지 일을 하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내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국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그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나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지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질문을 짧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시면 손 들고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허선주입니다. 정말 다채로운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미래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며 사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 미래의 자화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2분밖에 안 남아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저런 자화상을 가질 때에 20대에는 가졌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겠는데, 지금은 자화상을 기를 시간의 여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민관이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좋으니까 후배들에게 좀 무슨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 김 교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김 교수님 참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민관이 오래 살아보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해보겠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구나.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예,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나머지 여러분들 질문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신 내용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세기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우리 김형석 교수님과 함께한 오늘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김형석 교수님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라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정말 매 순간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고민을 또 갖고 계시겠죠. 이번 세션 이 두 분과 함께하면서 조금은 막막하고 또 불안했던 나의 미래에 길잡이가 되는 등대의 불빛 찾으셨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분야에서만 앞서면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요즘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나 감사히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함께 빠져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청년 세션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어서 네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코로나 학번 팬데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